2024년 10월 8일이고요.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 한 세 종목 정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두 개는 좋고 두 개는 안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장을 보기 전에 요거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지수의 아시아 지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3시 3분이고요. 종합주가지수가 0.84%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이 0.3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1.17% 하락을 하고 있고 일본 토픽스가 1.56%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지수가 8% 이상 상승을 하고 뭐 한때 12% 상승을 했는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계속 눌리고 있는 모습이고 홍콩 쪽으로 보게 되면 항생 지수가 7.6%, 홍콩 H 지수가 8.3% 하락을 하는 등 뭐 오늘 아시아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만 펩트론이 공시를 통해서 미국 일라일릴리 이 회사와 함께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고요.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이달 중순 국내에 출시될 예정으로서 위고비 중간 유통을 맡은 줄릭 파마코리아는 뭐 이달 15일 오전 9시부터 자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위고비 물량의 주문 접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펩토론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연출을 좀 했고요. 블루엠텍도 역시 급등이 좀 나왔다가 뭐 상승이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뭐 음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유 관련주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가 7.26달러 3.71% 급등한 77.14달러에 거래를 마감을 하게 되면서 5일 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S-오일이라든가 흥국석유 극동 유화가 관련 종목으로 되고 있는데요. 다른 뭐 에너지 종목이었던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GS는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인도와 이스라엘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WTI는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협주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슨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전 대통령 지지율 격차가 뭐 부통령 후보 TV 토론 이후에 좁혀졌다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 2%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슨 부통령이 한 2% 정도 높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뭐 영업이익이 10조를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0조를 돌파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0.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오늘은 좀 많이 빠지네요. 3.5%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AI 챗봇,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이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력 설비 확인해 보게 되면 HD 현대일렉트릭이 한 5.69% 하락을 하고 있고 LS 일렉트릭이 한 3%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일전기도 역시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3.82%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들이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애플 주식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했죠. 뭐 미국 쪽으로 보게 되면 매그네픽 센트 7이라고 언급했던 종목들 중에서 엔비디아를 빼놓고
하락을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영향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프리스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아이폰 16의 혁신적인 기능이 부족하고 인공지능 기능도 제한적이다. 전년 대비 시장이 예상하는 5에서 10%의 판매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강력한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하드웨어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이폰 16과 17에서 AI 기능 구현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게 되면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구겐하임 증권에서 뉴스에 팔아치우는 셀더 뉴스의 반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것 중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확인을 해보게 되면 목표가를 한 120달러로 측정을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뭐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차전기 전기차 관련주를 확인해 보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슈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이 벤츠 계열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또한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68% 하락을 했는데, 뭐 예상치보다는 뭐 잘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보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광무가 12% 상승을 하는데 세방전지는 8%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다이나믹 디자인이 11%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TCC 스틸이라든가 나라 M&D 같은 경우는 3,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라 M&D나 A 프로 같은 경우는요,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한울반도체라든가 KNS, 덕산 테코피아가 한 4에서 한 8%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광고 쪽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글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 AI 오버뷰에 광고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AI 에이전트 코파일럿에 새로운 광고 방식을 적용하는 등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의 광고를 도입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라고 전해지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일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의 종목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확인을 하나 하고 가야 될 게, 오늘 실적 발표가 3개가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의 실적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LG전자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이 22조였고요. 영업이익이 7,500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늘어났고, 문제는 영업이익이 20.9%가 감소를 했어요. 매출로는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기록이 됐는데, 영업이익이 하반기에 들어서 급등한 물류비의 영향, 그 다음에 마케팅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시장도 좋지는 않은데 종목들까지 실적까지 뭐 하락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더 맞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테크윙, 9월 26일 날 언급을 해드렸고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뭐 저항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고,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전일 대비 40%밖에 동반이 되고 있지 않죠. 그런 만큼
뭐 오늘 홀딩하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9월 27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ISC ISC는 오늘 오전에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확인해 보게 되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저항을 어제 돌파를 했고요. 오늘은 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5분봉 한번 볼게요. 올라갈 때 아침에 시장 안 좋기 때문에 음봉 나오면서 거래가 늘었는데, 그 다음부터 양봉으로 치고 올렸죠. 양봉으로 치고 올리고 거래량 없는 조정, 그리고 여기에 살짝 거래량이 동반됐는데 뭐 큰 무리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거래량이 윗꼬리를 달고는 있지만 앞서 5분봉을 확인한 것처럼 윗꼬리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59,400원 59,4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텍 10월 2일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10월 7일날 매수가 됐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어제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음봉이 형성되지만 거래량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36.35%밖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조정은 좀 지켜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4일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위메이드가 어제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나타났고요.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음봉이 나오게 되면 거래량 확인하셔야 돼요. 31.69%. 어제 횡보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저항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횡보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거래량 없는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마 책에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저항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 없는 조정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10월 4일날 프로텍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프로텍 매수 타이밍은 10월 7일 어제 매수 타이밍이 나왔고요. 뭐 오늘은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고는 있지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안타까운 거는 오늘 거래량이 한 번 더 동반되게 되면서 33,500원을 뚫고 올라가주면 진짜 뭐 아름다운 매매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희가 EPS 10월 2일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때.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10월 4일 요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항을 돌파를 했고요. 저항을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받는 가격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33,500원 부근이었고요. 거래량 동반되고 상승 후에 횡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러면 거래량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목표가는 어제 말씀을 해드렸던 38,200원 부근까지 끌고 가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관심 종목이 5개가 나왔습니다. 5개가 나왔는데 오늘 이 종목 다는 안 볼 거예요. 다 안 볼 거고 종목을 3개만 보죠. 3개. 4개 보겠습니다. 그냥 4개 볼게요. 한 종목은 제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외할 종목은 DENT예요. DENT 제외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여기가 저항이어서 돌려내기는 했습니다. 돌려내기는 했는데 윗골이 달리면 5분봉이든 10분봉이든 보셔야 돼요. 5분봉이든 10분봉이든 보셔야 되는데 5분봉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올라오면서 거래가 당연히 동반이 됐겠죠. 거래 동반되고 거래량 없는 횡보 이어지고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라갔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이 되게 되면서 음봉이 나왔죠. 이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 타이밍이 오늘의 고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윗꼬리가 달린다라고 하더라도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기 때문에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하나만 좀 더 확인을 좀 해보고 갈까요? 뭘 확인을 할 거냐면, 어제도 이렇게 많은 종목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에서 세아 메카닉스가 오늘 좀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언급을 어제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종목을 해드리지는 않았는데, 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잡으려고 했던 건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건들지 않고, 오늘 같은 게 어제부터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끌어당기는 건 누굴까요? 개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거래량이 623억이 거래량이 돌았어요. 그러면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얘기를 안 해드렸지만 이 종목은 내일 정도에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3,8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뭐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또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인데, 횡보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폭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손절가 4% 잡고 그냥 뭐 아니면 도식으로 보실 분들만 보셔도 괜찮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갔고요. 다시 한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갔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3,800원을 얘기를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물이에요. 매물이기 때문에 3,800원 돌파 시 매수라고 얘기를 해드린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거 외에 종목을 확인해 보게 되면 DNT는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디어유, 한국전자금융, 올릭스, PNT 요거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동시호가 돌입을 했습니다. 동시호가 돌입을 했고, 올릭스 먼저 볼게요. 올릭스는 비만약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임상 1상이 진행 중이고, 에너지 대사 증진에서 체중 감량,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침 8시에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또 다른 뉴스를 확인해 보게 되면 식이 섭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 대사를 증진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기전이라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위고비와 마운자로와 같은 GLP-1 관련 약물과 병용으로 사용할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활용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여를 중단을 하면 다시 찌는 요요 현상 부작용이 적다라는 것도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주가 확인해 보게 되면 많이 조정을 좀 받았죠. 많이 조정을 받았고, 최근 들어서 뭐 윗꼬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으로 한번 더 볼게요. 일단은 주가의 위치는 높지 않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봉화식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고점, 이 가격이었죠. 이 가격이 지금 이전에 지지 나왔던 가격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좀 조정 받으면 보시죠. 조정을 2만 1,000원까지 조정 받으면 매수 타이밍 잡아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2,200원 있죠. 22,250원. 근데 22,200원까지 잡으셔도 괜찮아요. 자,
2만 1,000원 매수, 2만 2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는 가격은 2만 4,000원이라는 거. 참고로 2만 4,000 돌파를 하게 되면 2만 6,000원대까지는 흔들림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2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대까지 한 15% 정도 수익 내고 빠지면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자금융. 오늘 저항을 돌파를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뭐 며칠 후에는 돌파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이 5,150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최근 이슈를 보게 되면 9월 달에 한국전자금융 LS증권에서 목표가를 8,000원으로 제시를 좀 했는데, 저는 8,000원 안 볼 거고요. 7,000원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7,000원까지 보시면 돼요.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올해 실적이 좋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전자금융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5,150원을 돌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이 가격,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격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그러면은 저항이 지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5,150원을 손절가로 잡고 7,000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NT는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 저항을 어제 돌파를 했는데 오늘 시장이 좋지는 않았다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조정을 좀 받으면 보시죠. 6만 500원까지 조정을 받으면 본다. 손절가는 5만 8천원 잡고 대응을 한다. 6만 500원 매수, 5만 8천원 손절가 잡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7만 5천원, 7만 5천원대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예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PNT 얘기를 해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디어유 한번 볼게요. 디어유.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죠.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 그리고 저항이 됐던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22,000원 500원을 돌파를 하면 되겠죠. 22,500원 돌파 시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27,500원 보시면 됩니다. 2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 가격 있죠. 21,500원. 죄송합니다. 21,500원이 아니네요. 28,000원 잡으면 되겠네요. 28,000원. 22,000원 돌파 시 매수해서 27,500원 부근이 단기적인 목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아직 종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가가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은 이슈나 이런 종목 빠르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해드렸고요. 지금 카페는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놓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놓도록 할게요. 왜냐면 마감 시황이라든가 이 중에서 관심 종목으로 들어갈 만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세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세아 메카닉스까지 얘기를 좀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두세 종목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 안에서 지금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어서 실적은 뭐 나오지는 않겠지만 뭐 나쁘지는 않은 종목이어서 얘기를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8일 장 마감하지는 않았지만 마감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